자, 여러분 안녕하세요. 저 혼다 CR-V 하이브리드입니다. 제가 지난번에 그 라브4 하이브리드 리뷰를 하고 나서 이 CR-V 하이브리드도 리뷰해달라는 요청이 굉장히 많았어요. 둘 다 세계에서 가장 인기가 많은 컴팩트 SUV고 판매량도 비슷하고 크기도 비슷하고 가격도 굉장히 비슷하죠. 그렇기 때문에 이 차와 라브4는 너무나도 직접적인 비교 대상이에요. 그래서 오늘 이 차를 시승하면서 이 차를 구매 고려하시는 분들을 위해서 좀 자세히 두 차를 비교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기본적인 두 차의 사양 차이부터 좀 짚고 넘어가 볼게요. 크리티컬하게 차이 나는 사양 두 가지가 있습니다. 일단 첫 번째는 CR-V에는 있지만 라브4에는 없는 거, 바로 차로 유지 보조예요. 이 CR-V 같은 경우에는 제가 손을 놓고 있어도 이 차선의 중앙을 유지하면서 가고 있거든요. 하지만 라브4 같은 경우에는 차선 중앙을 유지하는 개념이 아니고 차가 차선을 넘어가려고 할 때 안쪽으로 차를 밀어 넣어주는 개념의 차선 이탈 방지 개념이란 말이에요. 이 기능이 사실 고속도로 장거리 주행 시에는 운전자를 굉장히 편안하게 만들어 주거든요. 이 기능이 라브4에 빠졌다는 거는 약간 크리티컬한 차이가 아닌가 라는 생각이 들고, 반대로 라브4에는 있지만 CR-V에는 없는 거, 1열 통풍 시트예요. 이 기능도 사실 엄청 크리티컬하죠. 왜냐면 독일 차들이랑 다르게 일본 차들의 통풍 시트는 꽤나 시원한 느낌이 많이 들거든요. 근데 이 부분이 CR-V에는 없다라는 게 좀 아쉽긴 하고, 이런 두 차의 차이점에 대해서 좀 명확히 인지를 하고 계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근데 솔직히 이런 편의 사양보다 조금 더 중요한 부분, 바로 이 주행성이에요. 주행성. 특히 이 하이브리드만의 주행 특성인데, 뭐 아시는 분들은 아시겠지만 이 도요타와 혼다가 보여주는 하이브리드 시스템의 차이가 너무나도 크기 때문에 제가 이 각 시스템이 어떤 방식으로 돌아가는지에 대해서 정말 자세히 말씀을 드렸어요. 그래서 오늘 시승기에서는 그 시스템 원리를 다시 자세히 설명드리기보다는 이 주행 환경에 따라서 어떤 시스템을 타야지 더 효율적인지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일단 여러분들이 그 극강의 정숙성을 선호하시고 이제 시내 주행보다 장거리 고속 주행을 더 많이 하는 주행 환경을 가지고 있다 하시면은 이 CR-V 하이브리드 구매하시면 좋습니다. 이게 왜 그러냐면 제가 지난번에도 말씀드렸죠. 혼다 하이브리드 시스템의 차를 타보면은 정말 과장해서 좀 말씀드리면 이 엔진이 없는 그냥 저마력 전기차를 타고 있는 그런 느낌이 들어요. 이게 왜 그러냐, 혼다 하이브리드에는 어떤 다른 하이브리드 시스템과 비교해서도 가장 큰 출력을 낼 수 있는 굉장히 힘이 좋은 전기 모터가 들어가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 전기 모터만으로 커버해 줄 수 있는 이제 속도 범위가 꽤나 넓어서 거의 뭐 지금 같은 경우에도 지금 76km인데 EV 모드가 지금 들어가 있어요. 조금만 더 가속을 해볼까요? 지금 76, 77, 한 77 이 정도 들어가니까 EV 모드가 꺼지기는 하는데, 여기서 중요한 게 뭐냐면 지금 엔진에서 뭔가 힘이 지금 나오고 있잖아요. 근데 혼다 하이브리드 시스템은 이 엔진이 살아났다고 해가지고 엔진이 구동축으로 바로 힘을 보내주는 게 아니고, 뭐 아시는 분들은 다 아시겠지만 이 엔진이 하는 역할은 오로지 큰 출력을 낼 수 있는 전기 모터를 충전시켜주고 모터에 전력을 공급하는 용도로만 이 엔진이 살아난단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속도가 지금 82, 83 이렇게 가속을 하고 있는데 이 엔진이 살아나가지고 진짜 이 바퀴를 굴리는 느낌이 아니고 계속 그냥 전기차의 느낌이 나요. 그러면은 여기서 이렇게 질문을 하실 수 있어요. 아니 뭐가 됐든 간에 엔진이라는 게 실제로 살아나서 작동을 하는 건데 엔진이 살아나면 똑같이 시끄러운 거 아니에요? 라고 질문하실 수 있죠. 근데 이건 아니죠. 엔진이 살아나가지고 이 바퀴를 돌리는 구동축으로 들어가는 거하고 단순히 엔진이 살아나서 이 모터의 전력을 충전시키기 위해서만 사용되는 거하고 엔진이 받는 그 부하량 자체가 다르죠. 엔진이 구동축으로 들어가 버리면은 속도가 높아지면 엔진의 RPM 수치도 높아져야 되고 낮아져야 되고 이런 변화를 겪어야 되기 때문에 엔진이 내는 그런 소음과 진동이 운전석으로 바로 느껴지게 되는데, 이 차 같은 경우에는 말씀드렸다시피 똑같은 어떤 힘을 통해 가지고 전력을 충전시키는 역할만 하기 때문에 그 최소한
엔진이 전력을 충전시킬 수 있을 정도로만 돌아가면 되죠. 정말 계속 말씀드리지만 극강의 정숙성과 부드러움을 느낄 수 있다는 거예요. 다만 이게 좀 시내 주행에서는 약간 좀 거슬린다고 느껴지는 게 뭐냐면, 이 혼다 하이브리드 시스템은 이 전력을 저장하는 배터리의 크기가 1.4kWh로 토요타 시스템에 들어가 있는 배터리의 한 3분의 1 크기예요. 그렇다 보니까 주행을 하다 보면 이 배터리 용량이 굉장히 빠르게 소진되고 또 빠르게 충전이 또 돼요. 근데 시내 주행만 하다 보면 이게 웬만하면은 그 전기 모터로만 가다 보니까 배터리가 빨리 소진될 수밖에 없잖아요. 근데 그게 그렇게 배터리가 거의 없는 상태에서 뭐 한 15km 미만으로 달려도 지금 보시는 것처럼 모터에 전력을 주기 위해서 이제 엔진이 살아나다 보니까 거기서 약간 신경이 거슬리는 게 있어요. 왜냐하면 이게 저속으로 달리면 굉장히 조용하잖아요. 근데 그 상태에서 엔진이 딱 살아나면 그게 인지가 되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정말 막히는 도로를 계속 천천히 가는데 어울리는 시스템이라기보다는 50km 이상의 속도에서 정속 주행을 하거나 고속 주행을 할 때 엄청나게 고급스러운 주행 질감에 더 이점이 있는 차라고 좀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반면 라브4는 어떤 사람이 타면 되냐? 극강의 연비 효율성을 추구하고 특히 지금처럼 막히거나 시내 주행이 압도적으로 많은 분들이 타시면 됩니다. 왜냐하면 토요타 하이브리드는 특징이 배터리 용량이 4kWh로 가장 큽니다. 이게 어떤 걸 의미하냐면 계속 이제 전기 모터로만 가야 되는 상황에서 그 별도의 충전 시스템이 작동되지 않아도 꽤나 오랫동안 큰 용량의 배터리에서 전력을 뺐으면서 모터를 돌릴 수 있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모터의 출력을 많이 사용하지 않아도 되는 그 50km 이하의 시내 주행에서 지속적으로 전기 모드로 가게 되면은 굉장히 높은 연비 효율성을 보여주기 시작하고, 물론 50km 이상의 속도만 넘어가면 엔진 자체가 살아날 수밖에 없는 그런 시스템을 가지고 있어가지고 그 하이브리드 특유의 정숙성이 사라지긴 하지만요. 그래서 이 두 시스템이 뭐가 좋고 나쁘다라고 정리하기보다는 자신의 주행 환경과 자신이 추구하는 그 가치에 따라서 어떤 시스템을 살까에 대해서 결정하시면 될 것 같아요. 자, 그리고 여기까지 보시고 혼다 CR-V 하이브리드 구매 관심이 생기신 분들은 이 혼다 KCC 모터스로 한번 문의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혼다 딜러십 중에서는 가장 큰 규모고 뭐 벤츠, 포르쉐, 제규어, 랜드로버 등의 딜러십도 같이 운영을 하고 있는 그룹이기 때문에 차량 판매뿐만 아니고 이제 서비스 부문에서도 어느 정도 신뢰성이 있다고 볼 수 있기 때문에 여기 보이시는 이 전국 연락처로 한번 연락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이 CR-V 같은 경우에 장점이 대기하지 않고 바로바로 출고가 가능한 부분이 또 추가적인 장점이라고 볼 수 있어요. 자, 그리고 다음으로 말씀드리고 싶은 부분 바로 승차감이죠. 일단 제가 어제 이 차를 받아가지고 집으로 가져오면서 약간 놀란 게 뭐냐면, 이 CR-V의 승차감이 진짜 고급지다 라는 느낌이 들었어요. 반면에 라브4나 캠리의 승차감하고 비교해서 좀 생각을 해보자면 어떤 표현을 쓰는 게 좋냐면, 일단 굉장히 부드럽고 좋았어요. 자, 이렇게만 들으면 그냥 둘 다 좋은 것 같죠. 자, 좀 자세히 설명을 드리자면 이 승차감이 고급지다라는 거는 제가 생각했을 때는 일단 무조건 경량 소재인 알루미늄 합금 소재가 첫 번째로는 들어가 있어야 돼요. 그게 왜 그러냐면 이렇게 주행을 할 때 방금도 이제 요철에 의한 잔진동들이 일어나잖아요. 근데 그 진동들이 알루미늄 합금 소재와 같은 경량 소재를 만나면은 그 진동의 관성 수치가 빨리 사라지면서 어떤 느낌이 드냐면 약간 그 진동이라는 게 하체에서만 일어나고, 그러니까 나와 멀리 떨어져서 그냥 딱 흔들리고 마는 그런 먹먹한 느낌이 들거든요. 그렇다고 진동이 아예 안 느껴지는 건 아니고요. 약간 나랑 멀리 떨어진 상태에서 한번 일어나고 사라지는 그런 먹먹한 느낌이 든단 말이에요. 그게 우리가 일반적으로 알루미늄 합금 소재로 떡칠한 뭐 CLA나 5 시리즈, A4, A6와 같은 그런 프리미엄 차들에서도 똑같이 느껴지는 그런 고급스러운 승차감을 말씀드리는 거예요. 근데 라브4나 캠리처럼 부드럽고 좋다라는 느낌이 뭐냐면, 물론 굉장히 좋거든요. 근데 그 명확한 한계라는 게 있어요. 조금 높은 방지턱을 빠른 속도로 넘거나 조금 더 많이 깊이 움푹 패인 도로를 지나갈 때 약간 그 리어가 퉁 치는 그런 충격이 들어오고 약간 좀 좋지 않은, 리어가 깨지는 듯한 그런 느낌이 들어오는데, 그게 왜 그러냐면 그 차들 같은 경우에는 이 소재의 한계를 극복하기 위해 가지고 서브 프레임과 차체를 연결시키는 부분에 고무 부싱을 두꺼운 걸 넣어놓고 댐퍼 스프링을 한없이 부드럽게 풀어놨기 때문에 그런 거거든요. 그래서 이 차는 놀랍게도 방지턱을 넘을 때도
넘어도 나는 속도를 안 줄여야지 하면서 빠른 속도로 넘어도 이게 어떤 리어에서 퉁치는 소리가 나거나 리어가 깨지는 소리가 들리거나 이런 느낌이 진짜 잘 안 들어요. 그게 정말 신기했고, 실제로 CRVR 라브4의 댐퍼 길이를 보면은 CRV가 약 한 20% 정도 더 길어요. 그만큼 댐퍼의 이동 범위, 즉 스트로크 길이가 길어진다는 것이고 진동을 더 풍부하고 부드럽게 먹어줄 수 있다는 걸 의미하죠. 자, 그리고 연비 체크도 좀 해보자면 차가 별로 없는 고속도로에서 정속 주행을 했을 때 거의 20km가 넘는 연비를 보여줬어요. 지금은 올림픽대로를 아침에 타고 오면서 막히는 구간이랑 정속 주행하는 구간이 한 80대 20으로 한 요 정도 수치를 보여줬는데 지금 연비가 한 15.6km를 보여주고 있어요. 그리고 지금 계속 주행하면서 느끼는 건데, 노면 소음 같은 경우에는 라브4랑 비슷비슷하게 정숙한 것 같아요. 실제로 이 하체 소재를 보면은 부직포 소재가 굉장히 많이 포함이 되어 있어요. 그래서 어떤 소음을 먹어줄 수 있는 그런 여지가 굉장히 많은 차인 것 같아요. 자,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 차의 거동 특성도 한번 알아보기 위해서 중미산 와인딩 로드로 가고 있으니까 일단 거기서 뵙도록 하겠습니다. 자, 지금 와인딩 로드로 씁니다. 그래서 제가 이 차를 사전에 좀 잠시 테스트하면서 느낀 게 뭐냐면, 제가 이 차랑 라브4나 비교했을 때 명확히 좀 알 수 있는 거는 이 차가 안정적인 느낌이긴 하다라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돌아보면 지금 굉장히 헤어핀 구간이거든요. 타이어는 굉장히 많이 밀리는데, 제가 여기서 느껴지는 라브4와의 차이는 리어의 강성이나 안정성이 라브4보다 한 1.5배 정도는 괜찮은 것 같다라는 거거든요. 이 전륜차들에 있어서 제가 항상 말씀드리지만 이 리어의 강성이 굉장히 중요한 이유는, 전륜차는 앞쪽으로 무게가 굉장히 많이 편중이 돼 있잖아요. 그렇다 보니까 이 코너를 돌 때 어떤 리어의 트랙션이 굉장히 잘 빠질 수가 있단 말이에요. 물론 전자장비가 막아주긴 하겠지만. 그래서 그 리어에서 받는 그 하중을 얼마나 잘 컨트롤할 수 있냐, 그리고 리어의 강성이 얼마나 잘 살아있냐, 흐물흐물 거리지 않냐, 이런 부분들이 굉장히 중요한데, 지금도 이렇게 돌면서 느껴지는 게, 이 차는 라브4보다는 일단 이 댐퍼와 스프링을 조금 단단하게 세팅을 한 것 같긴 해요. 그래서 이 롤을 버텨주는 능력 자체가 조금 더 이 차가 좋긴 해요. 근데 항상 말씀드렸죠, 그 롤을 무조건적으로 잘 버틴다고 해가지고 좋은 건 아니라고요. 근데 이 차는 제가 딱 봤을 때 이 어코드 때도 느꼈는데 하중을 받아주는 느낌이 굉장히 깔끔해요. 그 깔끔하다는 게 뭐냐면, 이렇게 딱 돌면서 외륜 뒷바퀴에 하중이 가해지잖아요. 그러면 하중이 딱 가해지고 올라올 때 이 일체감이 딱 받아주고 이렇게 올라와요. 그러니까 지금도 하중이 들어가고 풀리면 딱 이런 식으로 이게 펴지는 그런 게 있어요. 이게 체감이 잘 될지 안 될지 모르겠는데, 이게 제가 다른 차종에서도 많이 설명드린 건데, 이게 스프링과 댐퍼가 같은 위치에 이제 리어에 꽂혀 있는 경우하고 다른 위치 앞뒤로 이렇게 꽂혀 있는 경우가 있어요. 대부분은 이제 같은 위치에 꽂혀 있긴 한데, 캠리나 이제 라브4 같은 경우에는 앞뒤로 꽂혀 있단 말이에요. 그렇게 돼버리면 어떤 승차감적인 부분은 잘 챙겨질 수 있는데, 하중을 하나의 피번 포인트로 딱 일체감 있게 딱 명료하게 받아준다는 느낌은 사실 들기가 힘들단 말이에요. 이게 지금 뭐 속도가 낮아가지고 이 차의 한계가 막 정말 잘 느껴지고 그런 건 아닌데, 라브4는 일단 댐퍼 스프링이 너무 물러가지고 롤도 너무 많이 발생하는데 그걸 타이어도 못 받아주고 어떤 댐퍼나 스프링이 카다의 피벗 포인트로 꽂혀져 있는 것도 아니고, 그러다 보니까 불안한데 그게 E4 시스템을 통해 가지고 억지로 약간 잡아준다 라는 그런 느낌이 들었어요. 하지만 이 차는 그렇지 않다는 거고, 항상 혼다는 이 하체 설계에 돈을 아끼지 않는다라는 게 느껴지는 게, 트레일링함의 두께나 크기만 봐도 도요타 차들이랑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한 1.23배 정도 조금 더 커요. 그래서 트레일링함이 이렇게 크다라는 거는 이런 와인딩 로드에서 뿐만 아니고 고속주행 안정성에도 굉장히 큰 역할을 끼친단 말이에요. 자, 그래서 이 차를 좀 총평을 하자면, 구독자님들 중 한 분이 이런 질문을 하셨어요. 링남님이라면 CRV랑 라브4랑 라는 질문이에요. 사실 그렇게 자세히 생각하지 않고 출고가 빨리 되는 차를 그냥 구매하셔도 여러분들이 차를 운행하는 데 있어서 솔직히 불만족할 거는 절대 없어요.
근데 굳이 정말 골라가지고 따진다면은 저는 원래 애초에 이 CR-V 같은 차들을 좋아해요. 물론 제가 이 차를 가지고 와인딩을 돌거나 그렇지는 않겠죠. 하지만 잠깐씩 코너를 돌 때도 느껴지는 라브4와는 조금 한 수 위에 있는 듯한 그런 안정감, 그리고 기본적인 소재와 설계의 좋음에서 오는 그런 좋은 승차감이 이 차를 선택하게끔 만든 것 같고, 자, 이상으로 CR-V 리뷰를 마치도록 하겠고,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